정말 안타깝게도 우울증에 걸려 속이 다 골마 터지는데도 밖에서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우울증이란 걸 밝히면 상대에게 민폐일 것 같아서, 나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미워할 것 같아서, 나 스스로가 더 비참해질 것 같아서, 만약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라고 소리치셔야 합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어두움에서 꺼내달라라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병은 자랑하라. 문제를 주변에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정신의학적인 문제로 들어오면, 특히 나 자신이 우울증이라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숨기려고 하게 되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울증이 있는데 주변에 숨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TV 프로그램 유퀴즈에 정신과 교수님이 출연해서 내용이 진행된 바가 있는데, 어떤 분이 우울증을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이유를 3가지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3가지 내용을 보면서 맞는 말인지 아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밝히는 순간 상대에게 민폐일 것 같아서인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우울증 상태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무가치하고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댓글 2번째가 상대가 나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며 미워할 것 같아서이네요. 이것 또한 우울증을 밝히기 어려운 이유가 맞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것 자체가 정신병 때문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병으로 내과를 가기도 하지만 심장병이나 암 같은 중증 질환으로 내과를 방문하기도 하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불면이나 불안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살 시도나 망상, 환청 같은 중증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겨우겨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정신의학적인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살다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3번째가 우울증을 밝혀서 상대가 날 동정하더라도 이후에도 개선이 없이 허덕이는 미래가 부끄럽고 두려워서이네요. 안타깝지만 이 댓글 또한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 상태가 되면 과거에 매몰되어 있거나 또는 너무 먼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고 여전히 괴롭고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을 밝히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만큼 우울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알리는 게 좋습니다. 알리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우울증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게, 우울하고 힘들 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수영 선수죠. 마이클 펠프스. 올림픽 경기에서 수십 개의 금메달을 딴 그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인 것을 공개한 것이 금메달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털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특히 심한 우울감을 넘어서 자살까지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원 오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병원 오신 것은 정말 잘 하신 결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도 우울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내가 평상시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를 찾아가야겠죠. 그런데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전화번호 109로 전화를 걸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전화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이지만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화가 어려우시다면 검색창에 마들렌이라고 치시면 카톡 같은 수단을 이용해서 24시간 전문의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109 이외에 다른 전화번호도 댓글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힘드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누가 우울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입니다. 누군가 우울하고 괴롭다고 호소하고 도움을 청할 때 주변 사람들 또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두 번은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힘을 넘어서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을 혼자 두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울증일 경우에 혼자 있을 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르고 머릿속을 사로잡고 지배하게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너는 나한테 짐이 아니야. 나는 너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마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일상생활에서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잤니? 이런 걸 챙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요. 우울증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거나 너무 먼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에 일상이 망가져 있고 현재 삶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누구나 잠깐 잘해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특히 자살이 걱정될 때는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혹시 정말 죽으려고 구체적인 계획 세운 적 있어? 이런 식의 질문이 실제로는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고요? 힘든 거를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기록은 당연히 남죠. 그런데 이 기록이 외부로 공유되는 일은 없습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당연히 보험사나 회사로 자동으로 전달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를 받고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기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료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줘서 자신의 삶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신과 치료에 대한 선입견 편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을 주변에 밝혀도 좋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병은 자랑하라 말씀드렸죠? 이 말처럼 우울하고 힘들 때 그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주변에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경험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여태까지 함께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닥터유의 마음쉼터 유상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